들어가서 여기서 드디어 이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. 네. 메인 페이지에 코드가 하나도 없어졌어요. 그렇죠? 이거는 그냥 기본 상태입니다. 자, 이렇게 된 순간 여러분들 지금 커맨드니 액션이니 할 필요가 없어요. 지금 무슨 이게 뭘 뜻하게 되냐면요, 디자이너가 재물을 마음대로 해집어도 된다는 얘기가 돼요. 왜냐? 개발자가 거기에 관여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. 서로 타이트하게 묶여있는 게 없다는 거죠. 그래서 디자이너는 이제 내가 뭘 조금 바꿨다고 해서 막 런타임 에러 나고 아니면은 막 컴파일 에러 나고 이런 공포스러운 현상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냥 막 수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러면 지금 과연 마지막까지 우리가 끊지 못했던 그런 이벤트 핸들링을 어떻게 끊었냐? 바로 커맨드 패턴과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끊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그 커맨드라는 거 먼저 한번 보죠. 이 뷰 모델에는 제가 커맨드를 하나 만들어줬는데요. 하나가 아니라 3개인데 정의가 굉장히 단순합니다. 보시면요, 퍼블릭, i 커맨드, 서치 커맨드, getset, 오토 프로퍼티가 끝. 자, 이게 다예요. 엄청 쉽죠? 그냥 서치라는 명령을 그냥 프로퍼티로 선언을 했어요. 자, 그러면 이 프로퍼티를 어딘가에서, 이거는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어디선가 인스턴스를 만들어줘야 되겠죠? 자, 어디서 만들어주냐면은 생성자에서 만들어줍니다. 초기화를 하면서 커맨드 초기화를 해주는 거죠. 여기에서 자, 액션 커맨드라는 게 나옵니다. 액션 커맨드는 말 그대로 명령은 명령인데 이 명령을 익스큐트를 하면은 액션을 실행을 하겠다. 근데 여기서 액션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메서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메서드를 실행을 하겠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메서드를 실행하면은 자, 여기서 공포의 람다 표현식이 나옵니다. 참 이게 뭐랄까, 펑셔널 프로그래밍을 많이 안 해보신 분이라면 상당히 이게 문법이 난해할 수가 있는데요. 그냥 쉽게 생각할게요. 자, 이 액션 커맨드에 인자로는 뭐가 들어가냐면 액션이 들어가요. 그렇죠? 그리고 여기 보면 액션에 오브젝트 타입의 지네릭도 들어갑니다. 자,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요, 이 안에다가 어떤 액션, 메서드를 집어넣을 거예요. 근데 그 메서드는 오브젝트 타입의 인자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 파라미터 이름을 먼저 적어줘요. 그러니까 내가 이 파라미터 받아올 거야, 액션을 하면은. 이 파라미터를 가지고 뭘 하겠다? 서치를 하겠다. 근데 서치를 할 때 그 파라미터가 온 것을 스트링으로 바꿔서, 즉 이 파라미터에는 그 검색할 문자열이 올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죠. 여기서 그렇게 해서 등록을 해줬습니다. 그래서 이 서치 커맨드라는 것은 결국 이러한 액션을 행하는 명령이 되게 되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이 서치 커맨드를 그러면 뷰에서는 어떻게 실행을 하게 될까요? 그걸 보도록 하죠. 네, 우선 간단한 검색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검색에서 검색은 버튼이죠. 버튼은 그 실버라이트에는 모든 버튼 타입이 커맨드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 커맨드라는 속성이 있는데요. 잠시만요. 화면이 혹시 잘 안 보이시는 분들 위해서 커맨드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. 이 커맨드에다가 바인딩을 시켜주는 거죠. 그러니까 이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어떤 커맨드를 실행을 하겠다라는 겁니다. 어떤 커맨드를 실행하느냐? 자, 뷰 모델에 들어있는 서치 커맨드를 실행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바인딩을 찍어줍니다. 그리고 그냥 실행하면 안 되죠. 아까 그 서치 커맨드는 문자열이 올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. 그러면 문자열을 넣어줘야 되겠죠. 그게 바로 커맨드 파라미터입니다. 커맨드 파라미터에다가는 그러면 또 바인딩을 해주는데 여기서는 그냥 일반 데이터 바인딩이 아닌 엘리먼트 프로퍼티 바인딩을 해줍니다.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현재 UI에 있는 어떤 오브젝트 중에 한 속성을 가져다 바인딩을 해주겠다는 거죠. 이 바인딩을 해서 당연히 인풋 박스겠죠. 인풋 박스에 있는 텍스트 박스에 있는 텍스트 속성을 바인딩을 해줍니다. 자,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이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, 이 버튼에 액션이 일어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커맨드가 실행이 되는데 이 커맨드 파라미터를 물고 간다는 겁니다. 그게 되고요.
다음에 또 마찬가지 그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 있는데요.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어요. 그럼 버튼이 아닌 것은 액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커맨드를 어떻게 날려야 되느냐? 그것은 비헤이비어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. 그래서 자, 이 텍스트 블럭에서 텍스트 박스에서 입력을 하고 엔터를 쳤을 때 검색되게 하고 싶어요.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? 자, 이 블렌드에 보면 비헤이비어즈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제가 읽어드릴게요. 인보크 커맨드 액션이 있습니다. 말 그대로 커맨드 액션을 실행을 시키겠다라는 액션이 있습니다. 이것을 가져다가 텍스트 박스에다 끌어다 놓으면은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. 그리고 이거를 가져다가 트리거를 설정을 해줍니다. 트리거는 키 트리거, 그러니까 키가 입력이 됐을 때 어떤 액션을 취하는 트리거를 만들어주고 그 트리거에서 키가 업됐는데 어떤 키냐? 엔터 키가 눌렸을 때. 그 다음에 무슨 커맨드를 실행할 거냐면 마찬가지로 바인딩을 해주고 그 다음에 커맨드 파라미터는 아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해줍니다. 자, 이렇게 하고 나서 실행을 해보면 네, 물론 동작은 똑같죠. 아까 우리 했던 거랑. 단지 우리는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좀 오래 걸리는군요. 네, 아무튼 된다고 보겠습니다. 마찬가지로 여기 안에 있는 이 그 페이버릿에 추가하는 이 버튼들에도 제가 코드 비하인드에 있는 코드를 다 빼고 이렇게 액션으로, 그러니까 그 커맨드로 바꿨습니다. 여기 커맨딩이라고 할 수 있죠. 자,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MVVM의 거의 완성 단계가 왔습니다. MVVM에서 아까 우리가 뷰 모델에서 뺐을 때 어떤 프로퍼티나 이런 것들을 설정은 데이터 바인딩을 가지고 했을 수 있었는데, 그러면 뷰에서 발생하는 사용자의 이벤트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? 바로 이 커맨드를 사용해서 처리를 한다라는 겁니다. 원래 커맨드 패턴은요, 사실은 이런 용도라기보다는 그냥 우리 애플리케이션에서 메뉴 있죠? 이런 메뉴들. 네, 이런 메뉴들은 사실 애플리케이션에서 유일하게 한 곳에만 있고 그 다음에 전역에서 동일하게 작동을 하는 것들이고 파라미터도 아주 심플하게 클릭밖에 안 받는 애들이잖아요. 네, 그런 용도로 만들어졌었는데 이게 세월이 지나고 이렇게 발전하고 저렇게 발전하고 이렇게 활용하다 보니까 자, 실버라이트에서는 이런 식으로도 사용이 됩니다. 물론 보다 복잡한 형태의 그 커맨드를 지원하는 라이브러리들이 있어요. 우리 회사에서도 만들어서 쓰고 있고 다른 데서도 제공하는 게 있지만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아까 봤던 이런 그림 MVVM에서 중요한 것은 뷰하고 뷰 모델 분리할 때 데이터 바인딩과 커맨드를 사용한다는 거,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좀 길었죠? 사실 진짜 이 많은 걸 언제 다 할까? 정말 오늘 들은 용어들만 한 번씩 훑어보기만 해도 몇 날일치 걸리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. 자, 오늘 제가 나왔던 용어들, 그리고 심지어는 나오지 않았던 용어들까지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. MVVM을 온전하게 제대로 쓰고 싶다, 진짜 뭔가 제대로 된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, 그럴 경우에는 최소한 이 정도 개념은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사용하는지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.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뤘던 거를 빼고 살펴보면요, 오늘 우리가 다룬 건 사실 몇 개 안 돼요. MVVM하고 데이터 바인딩하고 커맨드 패턴, 사실 이것만 다뤘습니다. 이것들을 그리고 곁다리로 지금 알아야 될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. 근데 하지만 너무 그러니까 기운은 빼지 마시고요, 하나씩 잡아 나가면 됩니다.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예제를 만들 때 한꺼번에 다 만들어 놓고 제가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올린 이유는요, 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패턴들이 나오고 발전이 되어왔기 때문입니다.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삽질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한 번씩을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소스가 뭐 웹에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겠는데 올라가면 한번 단계를 밟아가면서 코드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.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. MVVM 패턴 절대로 뭔가 여러분의 프로젝트나 기획을 확 바꿔줄 만한 그런 마법 같은 존재는 아닙니다. 마지막으로 MVVM을 써야 될 때랑 쓰지 말아야 될 때가 있는데요. 일단 제일 좋은 거, MVVM이 가장 적합한 케이스가 어떤 거냐면 그 CRUD라고 하는 그런 거죠. 그 create, 리드, 업데이트, 딜리트. 그러니까
우리가 일반적으로 DB에 있는 뭔가 가져다가 화면에 보여주고 사용자가 뭐 수정해서 다시 올리고 이 모델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어요. 굉장히 잘 맞습니다. 그리고 그 동적으로 모듈이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동적으로 어떤 모듈이 올라올지 모를 때 그때 굉장히 MVVM이 유용하고요. 그 다음에 그 하나의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의 뷰를 보여줄 수 있을 때 그럴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. 근데 반면 렌더링이 굉장히 복잡한 게임이라던가 아니면은 커스텀 컨트롤, 그러니까 뭔가 뷰하고 뷰 모델, 그러니까 데이터가 뷰랑 엄청나게 밀집도가 높을 때 그때는 나누는 게 더 힘듭니다. 사실은 더 귀찮아질 때가 많아요. 그리고 이럴 때는 그러니까 커스텀 컨트롤로 만들어야 될 때가 더 많습니다. 이제 그런 건 이해를 해주셔야 될 거고요. 마지막으로요, 역할 균형이라는 게 있어요.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걸 했던 이유는 진짜 죽어라 힘들게 해가지고 코드 비하인드에서 코드를 싹 뺐어요. 그 이유는 뭐냐? 결국은 디자이너하고 협업하기 위해서입니다. 그러면 자 여기까지 오면요, 디자이너하고 개발자들이 이제 딜레마에 빠지게 돼요. 아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되지 서로? 그럼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뷰를 하나 새로 만들어도 누가 만들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. 근데 그거는 정답이 없어요. 그냥. 서로 그 팀에 맞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되고 서로 그러니까 프린서플이라고 하죠. 원칙을 만들고 거기에 맞춰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근데 기본적인 건 그래요. 일단은 개발자가 시작해서 익숙하게 만들면 좋습니다. 마지막으로 도움이 될 만한 자료인데 좀 이걸 준비하면서 되게 아쉬웠던 게 그 지금 실버라이트 버전이 우리가 지금 4를 쓰고 있잖아요. 근데 사실 MVVM 패턴이 제일 흥했을 때가 실버라이트 3가 한참 흥했을 때 그때였어요. 그래가지고 자료들을 보면 대부분 실버라이트 3를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. 근데 그 실버라이트 3하고 4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요, 4에서는 데이터 바인딩이 엄청나게 자유로워졌어요. 그래서 진짜 내가 생각한 대로 바인딩하면 거의 다 되거든요. 근데 3에서는 그게 안 돼가지고 굉장히 꼬아서 이렇게, 그러니까 MVVM에 맞추려고 더 힘든 코드를 짜서 만들었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는 참고만 하시고 혹시나 하실 때 실버라이트 4가 어떻게 됐는지를 먼저 익히시기 바랍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혹시 질문 있으시면 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